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정과 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실전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보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입니다. 가벌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을 묻고 있네요. 갑입니다. 정치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명이라고 나오네요. 정명.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약이 세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예약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예약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죠? 공자죠. 공자. 요 제시문 여러분들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인이다. 인을 강조하고 있네요.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네요. 자, 머물러야 할 곳 인이요. 걸어가야 할 길 의요. 누구죠? 맹자죠. 맹자. 인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에 머물며 어를 따르면 뭐가 된다? 대인의 일이 이루어진다. 대인은 뭘 갖추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호연지기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호연지기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 옳은 일의 반복적인 실천. 옳은 일의 반복적인 실천. 그걸 집의라고 했죠. 해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을 공자와 맹자를 묻는 거죠. 자, 갑.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사익보다는 뭐죠? 도덕성을 더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갑.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한다. 자, 공자의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공자의 사랑은 차별적이요, 분별적이다, 구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분별 없이 사랑한다. 이거는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묵가라고 했죠. 묵가의 겸해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맹자죠. 왕도정치는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건 어때요? 맞죠? 자, 우리 항산 요 부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왕도 정치는 일단 백성의 생업 문제를 통해서 항산을 해결해 줄 때 비로소 항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항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리얼 볼게요. 공자와 맹자 두 사상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얘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자, 이건 어떨까요? 얘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맞는 얘기죠. 공자와 맹자는 얘뿐만 아니고 인, 의, 지 등을 인간의 도덕적 삶과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을 담고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고대 동양 사상가 가벌의 입장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갑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모두 본성을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본성을 따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혼란해진다는 겁니다. 일단 그 본성은 선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악하다라는 성악설이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드시 서성과 법도에 따라서 뭐가 된다? 교화가 있어야 하며 뭘? 예의와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 성, 기, 위. 누구죠? 순자죠. 순자.
자, 을 볼게요. 사람들을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면서 인을 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배도다. 배도. 배도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왕도 정치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왕도. 자,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이 왕도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였죠? 예, 왕도 정치를 강조했던 맹자입니다. 맹자. 그러면은 결국 갑과 을은 순자와 맹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갑.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자, 이건 어때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자에게 있어서 얘라는 것은 뭐죠? 인간의 욕구, 욕망을 억누르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기억과 같은 선지는 아주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선 첫 번째 영상에서 예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와의 어떤 희소성이라는 부분, 그걸 할 때 뭐라고 했죠? 예, 문제가 없게끔 형평성 있게 뭐 한다고 했죠? 나누어주고 분배를 해준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다? 얘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준으로서 무슨 기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한한 그 욕구, 욕망을 냅두게 되면은 뭐 한다? 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싸우지 않게끔 적절히 충족을 시켜주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맹자는 백성은 먼저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자, 항상과 항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역시 중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항산의 개념, 항심의 개념. 백성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항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항산이 안 되면은 항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리고 군주는 어떠하다고 했죠? 항산이 안 돼도 항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항산이 뭐고 항심이 뭐냐? 항산은 뭐죠? 예,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살 수 있는 여건, 경제적 가치를 중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항심은 뭐죠? 예,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했죠. 도덕적인 마음. 먹고 살기 힘든데 도덕 지켜봤자 뭐 하겠냐? 이게 일반적인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가 뭐 한다? 경제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군주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성혁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니은 틀렸죠. 왜? 백성은 먼저 항심이 아니라 항산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을은 임의를 해치는 군주, 추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 역성혁명 강조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리얼, 갑을은 법이나 예에 의한 정치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니죠. 순자는 예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순자는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모두라는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과 디귿을 안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